어느 날 아침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오늘은 엄마가 세상을 떠난 날이었다. 그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고 마음 한켠은 무거운 슬픔으로 가득했다. 나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멍하니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눈앞에 놓인 사진 속 엄마는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이미 내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현관문 너머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지? 나는 조심스레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자 낯선 작은 개 한 마리가 서 있었다. 몸은 더러웠고 털은 엉켜 있었지만 눈빛은 묘하게 깊고 슬퍼 보였다. 그리고 그 눈빛은 마치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이 개는 어떻게? 나는 순간 움찔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 개는 그냥 길에서 헤매던 존재가 아니었다.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밀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날 엄마가 세상을 떠난 그날, 이 개는 꼭 여기 내 앞에 나타났다. 개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집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고 그 뒤를 따라갔다. 개는 마치 정해진 목적지라도 있는 듯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마루 한켠 엄마가 항상 앉아있던 의자 앞에서 멈춰 서더니 조용히 앉았다. 그 순간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이 개가 단순히 보호자가 필요한 존재라기보다는 무언가 중요한 의미를 품고 온 것 같았다. 마치 엄마의 영혼을 대신해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했다. 며칠 동안 개는 계속 집에 머물렀다. 밥을 주면 조금 먹었지만 거의 입맛이 없었다. 매일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는 엄마가 나에게 다가와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했다. 그러나 그 말은 명확하지 않았고 개가 짖는 소리만이 선명하게 들렸다. 하루는 내가 일찍 잠에서 깨어나 거실에 나왔을 때였다. 개가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그 옆에 섰다. 그때 개가 갑자기 하늘을 향해 울부짖듯 크게 짖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개는 짖는 것을 멈추고 나를 돌아봤다. 그리고 그 눈빛은 더욱 깊고 슬프게 변했다. 그 순간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개는 단순한 길 잃은 동물이 아니었으며 내게 무언가를 알려주려 한다는 것을. 이후 개는 매일 같은 시간에 집 앞 마당으로 나가서 멈춰 섰다. 나는 그 이유를 몰라 개를 따라갔고 그곳에서 뜻밖의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나는 개가 끊임없이 집 앞 마당을 향해 끌어당기는 듯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개는 밤하늘 아래서도 변함없이 같은 장소에 서 있었다.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서서 개가 바라보는 방향을 따라 시선을 던졌다. 그곳에는 오래된 나무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었고 희미한 달빛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어 신비로운 빛을 드리웠다. 이게 무슨 뜻이지? 나는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며 개에게 다가갔다. 그 순간 개는 나를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고 깊고 슬픈 눈빛으로 나를 응시했다. 그 눈빛 속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사연이 담겨 있는 듯했다. 그리고 갑자기 개는 앞발로 땅을 긁기 시작했다. 뭐야, 땅속에 뭔가 있어? 나는 곧바로 손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묻혀 있었다. 나는 상자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함께 낡은 편지 봉투가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내가 어렸을 때 본 적 없는 낯선 남자가 함께 있었다.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글씨는 세월의 흔적으로 희미해졌지만 나는 겨우 글자를 따라가며 내용을 이해했다.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편지는 내가 감추어야만 했던 진실에 관한 것이다. 편지에는 엄마가 숨겨왔던 비밀과 내가 알지 못했던 과거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편지 속에는 엄마가 젊은 시절 깊은 관계였던 남자와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는지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엄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동안 나에게 감추었던 무언가가 분명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오늘의 이 개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는 내 손길에 반응하지 않고 다시 한번 멀리 숲 쪽을 응시했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상자를 챙기고 개를 따라 숲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숲속은 점점 어두워졌고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스치며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개는 나보다 훨씬 앞서 나아가고 있었다.
그 움직임은 마치 나를 어디론가 데려가려는 듯했다. 한참을 걸었을 때 우리는 작은 빈터에 다다랐다. 그곳은 오래전에 폐쇄된 듯한 낡은 집 터였다. 벽은 허물어지고 창문은 깨져 있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발걸음을 멈췄다. 여기가. 걔는 멈추지 않고 폐허가 된 집 안으로 조심스레 들어갔다. 나는 뒤따라 들어갔다. 그 순간 찬바람이 집안을 가르며 스며들었고 오래된 가구 위에 쌓인 먼지와 함께 묘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내 눈앞에는 낡은 상자와 사진 속의 남자가 앉았던 듯한 낡은 의자가 있었다. 걔는 그 의자 옆에 앉아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걔가 낮고 섬뜩한 짖음을 내기 시작했다. 나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껴 주위를 살폈다. 그때 벽 쪽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니 벽 틈 사이에 숨겨진 작은 금고가 있었다. 금고는 녹슬어 있었지만 손잡이는 아직도 움직일 수 있었다. 이게 뭐지? 엄마가 남긴 또 다른 비밀인가? 나는 힘을 주어 금고를 열었다. 금고 안에는 작은 노트와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엄마가 이 금고가 있던 집 앞에서 누군가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노트에는 촘촘한 글씨로 적힌 여러 가지 메모와 날짜, 그리고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나는 노트를 펼쳐 읽으며 점점 더 혼란에 빠졌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엄마가 숨기고 싶어 했던 과거의 진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나는 놀라서 돌아섰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소리는 분명히 내 뒤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누구야? 이 집에 사람이 있는 거야? 나는 목소리를 떨며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개가 다시 짖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경계심 가득한 짖음이었다. 나는 가만히 주변을 살피다가 벽 한쪽 구석에 놓여 있던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위에는 낡은 열쇠가 올려져 있었다. 이 열쇠. 나는 의아해하며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편지가 또 한 통 들어 있었다. 편지의 글씨는 더욱 불분명했지만 나는 필사적으로 해독을 시도했다. 편지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었고 엄마가 누군가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 메시지는 누군가를 향한 깊은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간절한 용서의 부탁이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편지를 접었다. 이 집과 이 개, 그리고 엄마의 죽음 사이에는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임을 직감했다. 개는 갑자기 내 손을 핥으며 조용히 머리를 내밀었다. 그 순간 나는 이 개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엄마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주는 수호자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깊은 결심과 함께 이 모든 비밀을 밝혀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한참을 편지와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엄마가 감춘 비밀과 그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내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려 했지만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그날의 장면들이 맴돌았다. 걔는 내 옆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지만 나는 그 눈빛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다. 아침이 밝자마자 나는 다시 숲속의 낡은 집으로 향했다. 오늘은 좀 더 자세히 그 주변을 살펴보고 엄마가 남긴 단서들을 하나라도 더 찾으려는 결심이었다. 폐허가 된 집 주위는 적막했고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여전히 차가운 공기와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나는 조심스레 각 방을 둘러보며 과거의 흔적을 찾아 나섰다. 벽에 걸려있던 오래된 사진 액자가 한쪽에 기울어져 있었다. 액자를 들어 올리니 그 뒤에 작은 종이가 숨겨져 있었다. 종이에는 연필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는데 글씨체는 급하게 쓰인 듯 흔들려 있었다. 진실은 여기서 시작된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느냐?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다. 이 메시지는 엄마가 나에게 남긴 경고이자 도전이었다. 그때 개가 갑자기 짖으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나는 급히 따라 나갔다. 숲속 깊은 곳으로 뛰어든 개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렸다. 숨이 가빠졌지만 나는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어느새 우리는 작은 계곡 근처에 다다랐다. 개는 계곡 가장자리에서 땅을 파기 시작했다. 나는 땅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흙 밑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였다. 또 뭐야? 나는 손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그 속에서 낡은 나무 상자가 나왔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여러 권의 일기장이 있었다. 나는 얼른 하나를 집어들었다. 일기장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이 세상에 감출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이 일기장은 내가 떠나기 전에 내 진심을 담아 기록하는 것이다.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 일기장은 분명 엄마가 쓴 것이었고 그 안에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녀의 비밀과 고통이 담겨 있을 것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넘기기 시작했다. 페이지마다 엄마의 감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그녀는 과거에 어떤 사람과 깊은 인연을 맺었고 그 인연이 결국 비극으로 끝났음을 털어놓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겪은 후회와 절망, 그리고 나에게 전하지 못한 사랑의 이야기도 함께 적혀 있었다. 일기장의 내용은 점점 어두워졌고 마지막에는 용서해달라는 간절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일기장을 덮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리고 왜 이런 비밀을 숨겨야 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순간 내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숲속 어둠 속에 누군가 서 있었다. 그 사람은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다. 드디어 찾았군요. 당신이 그 아이였나요? 나는 숨이 멎을 듯한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사람은 낯선 얼굴이었지만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도 들었다. 누구세요? 왜 여기 있죠? 그 사람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나는 당신 엄마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에게 진실을 말해줄 시간이 왔습니다.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이 사람과 내가 알게 될 진실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이미 그 문을 열고 말았다. 걔는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조용히 서서 양쪽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조심하라는 경고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나는 엄마의 과거와 숨겨진 진실, 그리고 이 미스터리한 개와 함께한 운명적인 이야기를 파헤쳐 나가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마주친 비밀과 배신,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는 나를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되었다. 진실은 언제나 복잡하고 그 끝에는 예상치 못한 그림자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은 천천히 내 앞에 다가와 앉았다. 그의 얼굴은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도 단단한 결의와 슬픔이 묻어났다. 나는 손에 들린 일기장을 꼭 쥐며 긴장한 채 물었다. 당신은 누굽니까? 왜 갑자기 나타난 거죠? 엄마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엄마, 즉 당신 어머니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엄마가 남긴 비밀, 그리고 당신에게도 닿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 말입니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의 말이 진짜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속임수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가 내 앞에 앉아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니 거짓말일 리 없었다. 저는 다 듣고 싶습니다. 엄마가 숨긴 진실, 그 모든 걸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게 한 권의 낡은 사진첩을 건넸다. 사진첩에는 내가 어릴 적 본 적 없는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 중에는 엄마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 그리고 낯선 남자와 함께한 장면들이 있었다. 그 남자는 준호라고 했다. 엄마는 사실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비밀을 지닌 사람이었죠. 그 비밀 때문에 우리는 모두 고통받았습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엄마가 나에게 숨긴 이야기가 이렇게 큰 것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준호 씨, 왜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에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엄마가 세상을 떠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반드시 알아야 해요. 그래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가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했고 동시에 두려웠다. 그 이유가 뭐죠? 준호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의 오래된 저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엄마가 평생 숨기려 했던 그 비밀, 바로 당신의 혈통과 연관된 비밀입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저주라니 이런 말들이 현실일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쉽게 무시할 수도 없었다. 저주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준호가 설명하기 시작했다. 당신의 가족은 아주 오래전부터 한 신비한 힘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 힘은 축복이 될 수도 저주가 될 수도 있죠. 엄마는 그 힘을 감추기 위해 온 힘을 다했지만 결국 운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때 문득 개가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몸을 떨었다.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개는 이 모든 것과 관련이 있나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바로 그 개가 이 이야기의 열쇠입니다. 개는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 개는 당신의 가족을 지키는 수호자이며 동시에 그 비밀을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개가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었다니 그동안 내가 알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죠?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이 진실을 받아들이고 저주를 풀기 위한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여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가 당신을 도울 겁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결심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좋아요.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시다. 나는 걔를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분명 내 곁에 있어줄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엄마의 일기장을 펼쳤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마지막 문장을 되새겼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 그게 우리가 남긴 유산이다.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내가 감당해야 할 운명도 막 펼쳐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창밖은 여전히 흐리고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마치 나의 마음을 반영하듯 세상도 어딘가 불안정하고 미묘하게 흔들리는 듯했다. 걔는 내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고 눈빛은 여전히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준호가 약속한 시간이 되어 집으로 찾아왔다. 그는 무거운 표정으로 가방을 들고 있었고 내 앞에 앉아 침묵했다. 나는 긴장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물었다. 어떤 준비를 해야 하죠? 준호는 깊은 숨을 쉬고 나서 말을 시작했다. 우선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저주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이며 당신의 가족을 수백 년 동안 괴롭혀 왔습니다. 엄마도 그것을 막기 위해 싸웠지만 결국 패배하고 말았죠. 나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무언가 더 알고 싶었다. 그럼 이 저주는 어떻게 시작된 거죠? 그리고 왜 우리 가족만 그런 고통을 겪는 거죠? 준호는 가방에서 오래된 문서를 꺼냈다. 빛바랜 종이에는 복잡한 문양과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 글자는 한자로 된 고문서였고 해석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내용이었다. 이건 흑혼서라고 불리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우리 가족과 연결된 저주의 근원을 기록한 것이죠. 수백 년 전 우리 조상 중 한 명이 금지된 의식을 행했고 그로 인해 저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런 이야기가 현실일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상황은 내 믿음을 시험하고 있었다. 그럼 저주는 풀 수 있는 건가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그 과정은 매우 위험합니다.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특별한 의식을 해야 하고 그 의식에는 개가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개는 이 의식의 열쇠이며 수호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개를 바라보았다. 평범한 유기견처럼 보였지만 지금 나는 그 개가 가진 힘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 언제 시작하죠?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오늘 밤이 적기입니다. 달이 가장 어두운 밤에 의식을 해야 하죠. 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밤을 기다렸다. 하루 종일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고 개도 계속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고 우리는 준비를 마쳤다. 준호가 준비한 의식 도구들과 문서 그리고 개를 데리고 집 뒤뜰로 나갔다. 달빛이 거의 비치지 않는 그 어두운 공간에서 나는 숨을 고르고 있었다. 준호가 주문을 읽기 시작하자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개가 갑자기 짖기 시작하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어둠을 응시했다. 나는 그 순간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준호 씨, 무슨 일이죠? 저것 좀 보세요. 나는 두려움에 떨며 어둠 속을 바라봤다. 희미하게 형체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것은 사람의 형체 같기도 했지만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준호는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이것이 저주가 만들어낸 환영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는 것일 뿐이에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의식을 계속해야 합니다. 나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며 주문을 계속 따라했다. 순간 개가 크게 짖으며 나에게 달려왔다. 그리고 그때 나는 알았다. 이 개가 내게서 떨어질 수 없는 존재임을, 그리고 우리 가족의 운명을 함께할 존재임을.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의식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나는 눈앞에 선명한 환영을 보았다. 엄마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아들아, 이겨내야 해. 너만이 이 저주를 끝낼 수 있어. 그 순간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힘이 솟구쳤다. 나는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주문을 외웠다. 비가 더욱 거세지고 바람이 날카롭게 휘몰아쳤다. 그리고 마침내 어둠이 걷히며 환한 빛이 우리를 감쌌다. 의식이 끝난 것이다. 걔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준호도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우리는 성공했어요. 저주는 풀렸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걔를 안았다. 긴 여정 끝에 드디어 끝을 본 것이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무언가 남아 있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로 내 삶은 달라졌다. 나는 엄마가 남긴 비밀을 품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의식을 마친 후 집안은 묘한 평온함에 감싸였다. 하지만 나는 그 평화가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어둠이 걷히자 나는 다시금 엄마의 빈자리를 절실히 느꼈다. 그녀가 떠난 자리는 깊고 차갑고 무엇보다 무거웠다. 걔는 밤새 내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나를 지키려는 듯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 눈빛 속에는 단순한 동물의 그것이 아닌 인간과 맞먹는 지혜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새벽이 밝아오자 나는 창문 너머로 희미한 빛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문득 귓가에 낮고 은은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분명 사람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바람에 실려온 듯한 알 수 없는 언어였다. 나는 움찔하며 고개를 돌렸다. 뭐지? 누구야? 침묵만이 돌아왔다. 하지만 속삭임은 다시금 들려왔다. 더욱 분명하고 가까이서. 나는 급히 일어나 집안을 돌아다녔다. 개가 앞서서 천천히 걸었고 마치 나를 인도하는 듯했다. 거실 구석, 어둠이 짙은 한켠에서 개가 갑자기 멈춰섰다. 그곳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분명 이전에는 없던 물건이었다. 나는 손을 떨며 상자를 집어들었다. 묵직했고 겉면은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다.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 문양은 마치 의식 때 보았던 흑혼서의 문양과 닮아 있었다. 이게 뭐지?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자 안에는 낡은 사진과 편지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엄마가 젊은 시절 한 남자와 함께 찍힌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얼굴은 어딘가 이상했다. 불분명하고 그림자처럼 흐릿했다.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글씨는 엄마의 손글씨였지만 내용은 놀라웠다. 내가 숨겨온 비밀. 남자는 내 과거, 그리고 우리의 저주와 깊이 관련된 인물이다. 그가 다시 돌아올 때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나는 식은땀이 났다. 엄마가 남긴 비밀이 단순한 저주나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누군가의 의도된 계획이었고 지금도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순간 개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나는 조심스레 창문으로 다가갔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우리 집을 응시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누구냐? 나는 소리쳤지만 그림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저 차가운 밤바람만이 나를 감쌌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빠르게 집으로 달려왔다. 우리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상자와 편지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 남자, 그리고 이 그림자는 저주를 이용하려는 또 다른 존재일지도 몰라요. 엄마가 경고했던 것 같군요. 준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돌아올 때라는 말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가 누구인지, 왜 우리 가족을 노리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그 어떤 것보다 위험한 존재였다. 우리는 밤새도록 대책을 논의했다. 걔는 나를 지키려 몸을 낮추고 있었고 그의 존재는 점점 더 신비롭게 다가왔다. 어느새 새벽은 밝아오고 있었지만 나의 마음은 한치도 편하지 않았다. 눈앞에 다가오는 운명을 막기 위해 나는 더욱 단단해져야 했다. 아침 햇살이 서서히 방 안을 채우기 시작했지만 나와 준호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다. 엄마가 남긴 편지와 상자의 무게가 우리를 짓눌렀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곧 벌어질 것만 같은 불안함에 떨렸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이 편지에 적힌 한 단서들을 하나씩 찾아보는 것뿐이야. 준호가 말했다. 엄마가 말한 그 남자와 저주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편지를 읽었다. 편지 말미에는 신비로운 문양과 함께 낯선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 글자들은 마치 오래된 언어처럼 보였다. 이 문양은 도대체 뭐지? 나는 중얼거렸다. 준호가 스마트폰을 꺼내 문양 사진을 찍더니 인터넷에 검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가 찾는 정보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분명히 오래된 상징이었지만 현재 알려진 어떤 기록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그때 걔가 갑자기 짖으며 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우리는 급히 따라 나섰다. 걔는 마당 끝쪽 작은 창고 앞에서 멈춰섰다. 그곳은 평소 자주 열어보지 않던 곳이었다. 설마... 준호가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삐걱 소리를 내며 문이 열리자 창고 안엔 먼지 쌓인 상자들과 낡은 물건들이 가득했다. 그중 하나를 꺼내자 오래된 사진첩이 나왔다. 사진첩 속에는 엄마가 젊었을 때부터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런데 그 사진들 중 몇 장은 이상했다. 사진 속 인물들의 눈은 검게 변해 있었고 배경은 점점 왜곡되어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지? 내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넘기며 물었다. 준호가 입술을 깨물었다. 이건 저주 같은 거야. 누군가 엄마를, 아니 우리 가족을 대상으로 한. 그 순간 창고 바깥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속삭이고 있었다. 모든 것은 시작되었다. 돌아올 시간이 다가왔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목소리는 곧 사라졌지만 우리 둘은 몸서리를 쳤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내가 말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엄마의 죽음과도 연결되어 있어. 걔는 다시 우리 쪽으로 달려와 몸을 비었다. 그 눈빛은 간절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엄마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이 점점 더 깊고 어두운 미로처럼 얽혀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미로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엄마가 남긴 편지를 들고 도서관으로 향했다. 오래된 기록과 자료를 뒤지면서 그 남자와 저주에 관한 단서를 찾으려 했다. 도서관에서 만난 역사학자 박 교수님은 편지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문양은 아주 오래된 마법 문양입니다. 조선시대에도 비슷한 형태가 있었죠. 하지만 이런 문양이 현대에까지 이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엄마가 왜 이런 문양을 남겼을까요? 내가 물었다. 어쩌면 엄마는 이 저주가 우리 가족에게 끼칠 영향을 알고 있었던 것일 겁니다. 그 남자와 관련된 비밀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니 계속 조사해야 합니다. 박 교수님의 말에 나는 결심했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만 했다. 엄마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운 흔적을 찾을 수 있을지 몰랐다. 며칠 후 걔는 다시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저녁 무렵 그가 갑자기 짖으며 집 밖으로 달려나갔다. 나는 급히 따라 나갔고 그가 멈춘 곳은 낡은 무덤가였다. 여기서 뭘 찾으려는 거지? 나는 중얼거렸다. 무덤 사이에 놓인 작은 돌더기 밑에서 낡은 상자가 하나 나왔다. 상자 안에는 엄마의 또 다른 편지와 오래된 부적이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경고. 저주는 단순한 저주가 아니다. 우리 가족의 역사가 걸린 싸움이다. 이 부적을 꼭 지니고 있어라. 그것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부적을 손에 쥐자 몸에 묘한 힘이 전해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 힘이 어디서 오는지 어떤 위험을 막아줄지는 알 수 없었다. 그때 멀리서 낡은 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다. 차 안에는 희미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 모습은 점점 또렷해졌고 나는 숨을 삼켰다. 그 남자. 그가 돌아온 건가? 나는 부적을 꼭 쥐고 개와 함께 그 그림자를 지켜보았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낡은 차가 천천히 멈췄다. 그 안에서 내리는 한 남자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다. 그의 얼굴은 어둡고 무표정했으며 눈빛은 차가운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 순간 내 심장은 마치 얼어붙은 듯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 사람이 맞아! 준호가 낮게 중얼거렸다. 걔는 이미 낯선 이에게 경계심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그 남자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나는 무언가 위험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예감에 몸을 움츠렸다. 그 순간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 뭔가 더 깊은 감정, 오래된 원한과 복수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너희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아는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울렸다. 여기에 얼씬거리지 마라.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거라.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당신이 누구든 엄마와 우리 가족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밝혀내겠다. 남자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미친 듯한 광기가 섞여 있었다. 너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저주가 단순한 말이 아니란 걸 보여주겠다.
그는 허리춤에서 낡은 검은 부적을 꺼내 보여주었다. 그것은 엄마가 남긴 부적과는 정반대의 문양이었다. 이 부적은 저주를 강화시키는 마법 도구임이 분명했다. 그만해. 준호가 소리쳤다. 우리는 이 저주를 끝내기 위해 싸울 것이다. 그때 개가 다시 한번 크게 짖으며 그 남자에게 달려들었다. 나는 급히 개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다. 남자는 손을 들어 강력한 마법을 발휘했다. 공기 중에 검은 안개가 퍼지며 우리 주변을 에워쌌다. 나는 눈을 감고 몸을 숨겼다. 준호, 조심해. 나는 외쳤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안개 속에 갇혀버렸다. 그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며 사라져갔다. 준호, 나는 간절히 부르며 안개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 누군가 내 어깨를 잡았다. 고개를 돌리니 집 안에서부터 개가 짖으며 달려왔다. 개는 내 손을 물며 끌어당겼다. 안 돼! 나는 개를 떼어내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그 순 창고에서부터 희미한 빛이 퍼져나왔다. 나는 그 빛을 향해 손을 뻗었다. 빛 속에는 엄마가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웠지만 눈동자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너희를 지켜줄게. 엄마가 속삭였다. 이 부적을 꼭 잡아라. 나는 엄마의 손에서 반짝이는 부적을 받았다. 그 부적은 따뜻한 빛을 발하며 검은 안개를 밀어내기 시작했다. 이 힘으로 저주를 풀 수 있어, 엄마가 말했다. 하지만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자 준호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몸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살아 있었다.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해, 내가 말했다. 저주를 끝내고 엄마의 뜻을 이어가야 해. 그날 밤 우리는 부적을 손에 쥐고 집 안을 지켰다. 개는 다시 평화로운 눈빛을 되찾았지만 나는 여전히 불안했다. 저주의 그림자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밤은 깊었고 집안은 정막에 휩싸여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불안과 긴장으로 가득했다. 엄마가 남긴 부적을 손에 쥐고 있어도 저주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준호도 기운이 빠진 듯 보였고 걔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못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엄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저주를 끝내려면 더 깊은 진실을 찾아야 해. 나는 거실 테이블에 부적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노트를 펼쳤다. 엄마가 남긴 글씨는 희미했지만 그녀가 이 저주에 대해 얼마나 오랫동안 싸워왔는지 알 수 있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 그 사람이 돌아올 것이다.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내 눈이 번쩍 뜨였다. 그 사람이라니? 도대체 누굴 말하는 거지? 나는 머리를 쥐어짜며 생각했다. 그날 만난 남자, 그가 말했던 저주와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 분명히 연결되어 있었다. 준호가 힘겹게 몸을 일으켜 다가왔다. 너도 그 부적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만 의지는 강했다. 응, 엄마가 이걸로 우리를 지키려 했던 거야. 하지만 이건 저주를 푸는 열쇠일 뿐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 개가 갑자기 짖으며 문 쪽으로 달려갔다. 나는 뒤따라가 창문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우리 집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공포가 밀려왔다. 누구지? 준호가 낮게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몸이 굳은 채로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의문들, 엄마의 부적, 그리고 정체 모를 그림자. 무언가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인간의 힘을 넘어선 듯했다. 다음 날 우리는 다시 엄마의 옛 친구였던 박 할머니를 찾아갔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엄마와 함께 저주를 연구해온 사람이었다. 이 부적은 아주 강력한 힘을 담고 있어. 박 할머니가 부적을 조심스레 만지며 말했다. 하지만 그 힘을 온전히 사용하려면 진실의 장소를 찾아야 해. 진실의 장소? 나는 물었다. 내 엄마가 그곳에 모든 비밀을 숨겨뒀단다. 그곳에서만 이 저주를 끝낼 수 있어. 우리는 지도와 함께 박할머니가 말한 진실의 장소를 찾아 나섰다. 그곳은 오래된 산속, 아무도 잘 찾지 않는 폐허였다. 걔는 가끔씩 이상한 신호를 보내며 앞장섰고 준호와 나는 긴장한 채 뒤를 따랐다. 이 길이 맞는 걸까? 준호가 속삭였다. 엄마가 남긴 단서가 이쪽이야. 조금만 더 가면 돼. 나는 입술을 꽉 깨물며 계속 걸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폐허에 도착했다. 낡고 무너져가는 돌담들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걔는 갑자기 멈춰서서 어딘가를 여기야.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진실의 장소. 우리는 돌담 안으로 들어섰다. 바닥엔 오래된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자는 무겁고 먼지가 가득했지만 그 안에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들어있을 것 같았다. 준호가 상자를 조심스레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편지, 그리고 이상한 문양이 새겨진 작은 상자가 들어있었다. 나는 사진을 집어넣었다. 거기에는 젊은 엄마와 함께 있는 남자의 모습이 있었다. 그 남자는 바로 우리가 만났던 그 낯선 남자였다. 이게 무슨 의미야? 준호가 놀라 물었다. 나는 편지를 펼쳤다. 그 편지에는 엄마가 남긴 진심 어린 고백이 담겨 있었다. 내가 그와 싸운 이유, 그가 우리 가족에게 가져온 저주,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끝내야 할 운명. 문양이 새겨진 작은 상자를 열자 내부에는 또 다른 부적과 이상한 열쇠가 들어 있었다. 이 열쇠가 뭘 열어주는 걸까? 나는 중얼거렸다. 그 순간 바람이 갑자기 강해지며 우리 주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서 다시 한번 그 낯선 남자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끝난 게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속삭였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다. 나는 손에 쥔 부적과 열쇠를 꽉 움켜쥐며 다짐했다. 엄마, 내가 반드시 이 저주를 끝내고 가족을 지킬게. 준호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무거운 결의를 나눴다. 걔도 조용히 옆에 앉아 우리를 응원하는 듯 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여정은 더욱 험난해졌다. 과거와 현재가 뒤엉키고 숨겨진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엄마의 마지막 부탁을 위해. 어둠 속에서 시작된 싸움은 이제 막 불붙기 시작했다. 우리가 진실의 장소라 부르던 폐허에서 돌아온 후 세상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다. 그 남자의 그림자는 우리를 떠난 듯 했지만 마음 어딘가에선 그의 존재가 여전히 나를 노려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며칠 후 나는 혼자 다시 그 폐허를 찾았다. 준호는 말렸지만 나 자신과 엄마의 마지막을 마주하기 위해선 그곳으로 다시 가야 했다. 그리고 걔는 나를 앞서 인도하듯 다시 그 길을 걸었다. 숲은 이상하게도 변해 있었다. 나무들이 마치 뭔가를 숨기려는 듯 얽히고 바람은 이름 모를 소리를 품고 속삭였다. 걔는 어느 순간 멈춰 서서 나를 돌아보았고 그 시선에서 나는 느꼈다. 이제야 알겠어. 너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구나. 나는 폐허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바닥은 부서진 돌과 낙엽으로 덮여 있었지만 중심에는 작은 원형 문양이 새겨진 바닥이 있었다. 열쇠를 꺼내 문양의 홈에 맞춰 넣자 바닥이 천천히 갈라졌다. 그 아래에는 나무 계단이 있었고 나는 심호흡을 한 뒤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지하 공간은 촛불이 자동으로 켜지듯 하나둘 밝혀지며 거대한 공간을 드러냈다. 벽엔 고대 문양이 가득했고 중앙엔 엄마의 초상화가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사진 속 엄마는 내가 태어나기 전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나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내가 왔구나. 그 목소리는 등 뒤에서 들려왔다. 몸이 얼어붙었다. 천천히 돌아보자 거기엔 죽은 줄만 알았던 엄마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기억하는 엄마가 아니었다. 눈빛은 낯설었고 얼굴은 슬픔과 무언가 더 깊은 감정으로 뒤덮여 있었다. 엄마?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지금의 나는 더 이상 내 엄마가 아니야. 나는 그녀였고 너이기도 했어. 혼란스러웠다. 말의 의미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내 이마에 살짝 손을 얹었다. 그 순간 눈앞이 밝아졌다. 수많은 장면들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엄마가 겪었던 고통, 저주에 맞서 싸웠던 세월, 그리고 어떤 존재와의 약속. 이 저주는 단순한 저주가 아니야. 너는 태어날 때부터 선택된 아이였어. 나의 기억과 나의 영혼의 일부가 너에게 담겨 있었지. 널 지키기 위해 나는 그 남자와 계약을 맺었고 그 대가로 내 삶은 분열되었어. 그래서 그 개는? 그 개는 나의 마지막 분신이야. 내가 죽는 순간 너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기 위해 남겨둔 마음. 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 개의 눈빛, 행동, 슬픔, 모든 것이 엄마였던 것이다. 이젠 어떻게 해야 해요? 저주는 끝났어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끝내려면 너 스스로 선택해야 해. 내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과거를 끝내기 위해선 과거와 함께 사라져야 해. 그녀는 내게 하나의 선택을 내밀었다. 이 모든 저주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선 진실의 기억을 태워야 했다.
그건 나와 엄마의 모든 기억이 담긴 영혼의 핵심이었다. 이걸 태우면 당신을 잊게 되는 거죠? 그래, 나도. 이 개도 이 모든 이야기도 잊게 될 거야. 하지만 그 대신 너는 온전히 자유로워질 거야.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렇게나 보고 싶었던 엄마 겨우 만났는데 다시 떠나보내야 한다니.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이별이 아니라 해방이었다. 나는 불씨를 집어들고 촛불에 불을 붙였다. 영혼의 상자를 조심스럽게 그 불에 던졌다. 순식간에 푸른 불꽃이 일렁이며 공간을 감싸기 시작했다. 엄마는 마지막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는 이제 자유야. 그리고 기억하렴. 진짜 가족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 마음속에, 영혼 속에 우리는 항상 함께야. 눈물이 앞을 가렸고 불꽃 속에서 엄마의 모습은 서서히 사라졌다. 걔도 마치 웃는 듯한 표정으로 내 곁에 앉아 마지막으로 꼬리를 흔들었다. 불꽃이 사그라질 무렵 나는 어딘가에 깨어났다. 폐허는 사라지고 눈앞엔 평범한 숲과 햇살이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처럼. 준호가 달려와 내 어깨를 붙잡았다. 너 괜찮아? 며칠째 연락도 없고. 나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다 끝났어. 진짜로.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아무런 불안 없이 깊은 잠에 빠졌다. 그 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 꿈속 어딘가에선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가끔씩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고요한 어둠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다. 잘했어. 내 딸.